이 사진은 아주 특별합니다. 사진에 찍힌 주인공은 태양인데요. 재밌는 건 이 사진은 낮이 아닌 밤에 찍은 겁니다. 태양이 하늘이 아닌 땅 밑에 저물어 있는 밤에 태양을 찍은 거죠. 어떻게 밤하늘에서 태양을 찍은 걸까요? 그 이유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찍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지하 깊은 곳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수많은 검출기로 중성미자를 기다리는 카미오칸데 검출기로 촬영한 건데요. 중성미자는 아주 작고 가벼운 입자죠. 어지간한 건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검출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죠. 아주 드물게 이 탱크 속의 물 분자를 건드릴 때 그때 방출되는 흔적을 모으고 모아서 중성미자의 존재를 파악합니다. 바로 그 덕분에 물리학자들은 태양이 땅 밑으로 숨은 이후에도 태양에서 방출된 중성미자를 찍을 수 있었죠. 이처럼 중성미자는 어지간한 건 그대로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잘만 써먹을 수 있다면 우리은하 원반 속에 두꺼운 먼지 구름으로 가려진 더 머나먼 우주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그동안 우린 가시광, 전파,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온갖 전자기파만으로 은하수의 모습을 찍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뉴트리노로 바라본 은하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남극에 설치한 중성미자 검출기로 완성된 우리 은하수의 중성미자 지도가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우주 먼지의 현저타임즈, 기존의 전자기파를 넘어 중성미자로 우주를 관측하는 뉴트리노 천문학의 그 역사적인 첫 순간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수의 중성미자가 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겨우 1초 만에 우리 눈동자만큼의 작은 면적을 수백억 개의 중성미자가 통과하고 있죠. 하지만 우린 눈동자가 따갑진 않죠. 워낙에 가벼운 입자다 보니 그대로 모든 걸 뚫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지구에 날아오는 중성미자 대부분은 태양에서 날아오는데요. 1000만 도를 넘는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벌어질 때 수많은 중성미자가 튀어나오죠. 또 지상에 도달하는 중성미자 상당 부분은 우주선 입자가 우리 지구 대기권을 때릴 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우주선은 모두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죠. 초신성이 폭발할 때 또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 때문에 빠르게 가속된 입자가 이러한 우주선에 정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구 대기권의 입자를 때리면서 중성미자를 만들고 있는 이 우주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죠. 그저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우주선 입자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선의 기원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일단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중성미자 천문학 자체가 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중성미자는 검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건 다 통과하다 보니 심지어 지구도 검출기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죠. 밀도가 낮은 지구 대기권 정도에선 정말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아주 투명한 존재입니다. 그나마 밀도가 높은 물이나 얼음 속이라면 중성미자의 검출 가능성을 찔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일본의 지하 수킬로미터 깊은 곳에 거대한 탱크를 만들고 물을 가득 채운 중성미자 검출기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슈퍼 카미오칸데 검출기죠. 아주 가끔씩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중성미자는 탱크 속에 물 분자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 튀어나오죠. 이 전자는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물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속은 진공에 비해서 빛의 속도가 조금 더 느립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물속이라면 빠르게 튀어나간 전자의 속도가 좀 더 느려진 물속의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것이 가능하죠.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소닉붐이 생기는 것처럼 물 속에서도 전자가 광속을 돌파할 때 일종의 빛 버전의 소닉붐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푸른 섬광이 나오기도 하죠. 참고로 이러한 현상을 체렌코프 복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푸른 빛을 감지하면 물 분자를 때린 중성미자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었는지 또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건지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정확히 같은 원리를 활용해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남극에 또 다른 중성미자 검출기를 지었는데요. 남극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밑으로 2.5km 깊이까지 동그랗고 기다란 구멍 86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멍 속에 동그란 검출기 60개를 줄줄이 걸어두었죠. 이렇게 구멍 하나당 60개씩 총 86개의 구멍 속에 5,160개의 검출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중성미자들이 얼음 속 물 분자를 때리게 되고 아주 드물게 체렌코프 복사가 발생합니다. 그 순간 사방에 걸려있는 검출기는 그 빛을 감지하죠. 남극 지하에 설치한 거대한 중성미자 그물 아이스큐브 검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성미자를 검출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 우주부터 남극의 검출기까지 우주선은 날아오는 동안 그 사이에는 수많은 성운
또 지구 대기권까지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중성미자가 튀어나가죠. 지구 대기 입자 부딪히는 그 순간부터 원래 날아왔던 우주선의 정보는 모두 사라집니다. 지구에 검출기가 포착하는 건 그저 지구 대기권 상공에서 새롭게 튀어나온 중성미자일 뿐이죠. 게다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들 중에서 지구 바깥 성운에서 만들어진 것과 지구 대기권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검출된 체렌코프 복사의 에너지와 중성미자가 날아온 방향만으로 그 기원을 구분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그간 검출된 아주 다양한 에너지와 방향을 갖고 있는 중성미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간 검출된 중성미자가 어느 정도의 방향에서 날아온 건지를 파악했죠. 이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아이스큐브로 검출된 중성미자 6만 개가 우리 은하수 어디에서 날아온 건지 그 지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가시광, 전파, 적외선, 자외선 등 기존의 전자기파로 찍어왔던 은하수 지도에 비하면 훨씬 엉성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성미자만으로 완성한 은하수의 새로운 지도는 아주 놀라운데요. 유독 특정한 일부 방향에서 더 많은 수의 중성미자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우리 은하 정중앙을 향한 방향인데요. 아마도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한편 은하 원반에 대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중성미자가 많이 검출된 또 다른 방향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은하 원반에 대해서 수직하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전파 거품, 페르미 버블도 연관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몇몇의 특정 방향에서 조금 더 많은 중성미자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뚜렷한 분석을 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도는 그 수많은 중성미자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성미자 천문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발견이죠. 물론 아직까진 중성미자 하나하나를 기다리기까지 아주 긴 기다림이 필요하긴 합니다. 한편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남극에 더 거대한 검출기도 지을 예정인데요. 지금의 아이스큐브보다 무려 10배나 더 거대한 아이스큐브 제너레이션 2를 준비하고 있죠. 중성미자만으로 바라본 은하수는 아직은 뿌옇게 보이지만 머지않아 더 선명한 중성미자 은하수를 보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인류는 기존의 전자기파를 넘어서 중성미자뿐 아니라 심지어 중력파까지 전혀 다른 새로운 파장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주 버전의 라이고라 볼 수 있는 리사가 있습니다. 아예 지구 바깥 우주 공간으로 중력파 검출기를 띄워서 지구 지름보다 더 거대한 스케일의 시공간의 떨림을 감지하는 계획이죠. 우주에 날아간 세 개의 검출기가 정삼각형 모양으로 편대 비행을 하면서 지구와 함께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37년쯤에 리사가 올라갈 계획인데요. 이미 앞서 2015년 리사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리사 패스파인더 미션이 진행되기도 했죠. 아쉽게도 당시 첫 번째 리허설에선 예상보다 많은 노이즈가 검출되기도 했죠.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그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리사가 실현된다면 중력파의 눈으로 본 은하수는 어떻게 보일지 그 놀라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리사는 기존의 라이고보다 훨씬 미약한 스케일의 중력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이고가 주로 관측했던 육중한 블랙홀 2개의 충돌뿐 아니라 더 가벼운 중성자별끼리의 충돌, 심지어 백색해성끼리의 충돌까지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두 천체의 충돌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천체를 천문학에선 UCB, 울트라 컴팩트 바이너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시뮬레이션은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천여 개의 UCB들의 분포를 중력파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밀도 천체가 우리 은하 속 시공간에 남겨놓은 그 흔적은 은하수를 점점이 채우고 있죠. 물론 아직은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결과일 뿐이지만 머지않아 실제 리사가 우주로 올라간다면 우린 관측을 통해 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린 단순히 전자기파만으로 우주를 관측하던 시대를 넘어 중성미자와 중력파,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우주를 보는 새로운 천문학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